이제 남은 게 뭐예요? TT 성분이 남았죠. 이제 TT 성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종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치 텐서 앞에서 방금 보셨듯이 지금 그 RR 성분, 세타 성분, 파이파 성분까지 했고 이제 TT 성분도 쭉 쓰면 이렇게 돼요. 그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크리스토펠 기호 중에서 0이 아닌 것들 쭉 써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실제 이게 미분이 있으니까 좀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건데 이걸 이제 뭐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B에 대한 더블 프라임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은 사실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계산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크리스토펠 기호 인덱스 맞춰가지고 써놓고 0이 아닌 값들 대입하고, 이제 여기서 보통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비교적 쉬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쭉 써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리치 텐서의 RR 성분, 세타 성분, 파이파 성분, TT 성분, 지금까지 쭉 계산한 걸 다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지금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이거죠. AR하고 BR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R에 대해서 어떤 함수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것에 지금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 중력점 방정식의 거의 대부분을 구한 거죠. 우리가 G 뮤뉴가 8파이G의 T 뮤뉴인데, 그럼 G 뮤뉴가 이게 지금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 뭐 R의 G 뮤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 뮤뉴 값을 다 안 거예요. 다 안 건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중력점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그냥 공간 속의 점 하나에 질량이 이렇게 쫙 태양 질량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점에서 태양 질량이 있는 점이 주는 중력장이 방사상으로 뻗어 나갈 텐데, 어쨌든 그것에 의한 그 시공간의 공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구형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중력장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방정식을 푸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 공간 속에 그 질량을 주는 그 소스를 제외한 곳에서는 그냥 아무런 그 어떤 그게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 요소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변이 0인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같아요. 그거를 풀면은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걸 쭉 다 풀면 AR하고 BR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고, AR하고 BR을 구체적으로 알면 지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의 그 두 점 사이의 어떤 거리를 이제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게 R 뮤뉴가 0인 경우입니다. 0인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중력점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보셨지만 R 뮤뉴를 이렇게 8파이G에 T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 T의 G 뮤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으면은.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원점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그 점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시공간에서는 어떤 질량 요소가 없어요. 질량 요소가 없으니까 그 외부 영역에서 이게 다 제로입니다. 이게 다 제로고, 그래서 여기 T도 제로고 해서 우변이 왕창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그냥 구대칭의 어떤 그 시공간의 그 공률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거만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 소스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점 하나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뭐 지구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제 그렇게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점 이외의 모든 시공간에서는 어떤 소스가 없는 거죠. 질량을 주는 그 소스가 없으니까 우변이 0인
우변이 0인 상황에서의 그 중력점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백큐엄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질량이나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방정식을 푸는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변이 간단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 각 모든 성분이 0인 걸 풀면 되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 모두 각각이 네 개 모든 성분이 다 0이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그죠? 뭐 B에 대해 2번 미분이 있고 A에 1번 미분이 있고 A와 B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되는데 근데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지금 RR 성분하고 TT 성분 뭐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뭐 뭔가 이제 이 모양도 비슷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이제 이 조합 RR을 A분의 1로 나누고 A로 나누고 TT를 B로 나누고 그래서 더합니다. 쭉 더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져요. 이 조합을 하면 다 없어지고 가운데 이 얘만 이렇게 남습니다. 얘만 이렇게 남아서 어쨌든 각각이 0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큐엄 솔루션을 구하는 거니까 각각이 0이니까 지금 이게 0인 거를 그냥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0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A분의 A 프라임은 이거는 지금 A분의 1하고 dA, dR 이거죠. A 프라임을 했다는 게. 이거는 뭐냐면 A분의 dA 이거는 뭐냐면 로그입니다. 로그 A를 R로 미분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로그를 미분하면 A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A를 다시 R로 미분하면 dA, dr이 되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잖아요. 로그를 미분하면은 원래 로그를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잖아요. 로그 X를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니까 로그 A를 미분하면 A분의 1인데 그걸 다시 R로 미분하니까 A를 dA, dR 이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A분의 A 프라임은 이거는 그냥 로그 A를 미분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모양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A분의 A 프라임은 로그 A 프라임하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방정식 쓰면 이렇게 돼요. 로그 A, 이거는 이제 로그 A죠. 로그 A를 미분한 거, 이건 로그 B를 미분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두 개 더한 게 제로입니다. 근데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로그 A 곱하기 B랑 같죠. 그죠? 로그의 A 곱하기 B랑 같아요. 로그 A 곱하기 B. 지금 이거를 미분한 게 0입니다. 이거를 미분한 게. 그러면은 이게 그럼 로그의 AB가 상수란 얘기죠. 로그의 어떤 양이 상수란 얘기는 이 값 자체가 상수란 얘기예요. A하고 B를 곱한 값이 상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거의 다 푼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섞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로그 A 미분, 이게 로그 B 미분인데 이게 지금 로그 성질 때문에 로그 A 곱하기 B가 되고 그게 전체 상수가 돼야 되니까 미분에서 제로라는 거는 원래 이 안에 있는 게 상수라는 얘기죠. 로그의 A 곱하기 B가 상수니까 원래 A 곱하기 B가 그냥 상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상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거는 다시 이제 경계 조건을 씁니다.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원래 우리 출발한 매트릭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R이 무한대로 갔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소스로부터.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갔어요. 그러면 태양에 의한 중력 영향이 없죠. 그러면 시공간이 평평해집니다. 평평할 때는 이게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구면 좌표계니까 물론 이제 이건 그대로 R주고 이렇게 살아남지만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R이 무한대일 때 AR하고 BR은 1이 돼야 됩니다. 평평한 시공간을 다시 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AR하고 BR이 서로 역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R이 어떤 값을 가져도 항상 성립하는 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 푼 결과로. 미분 방정식을 의미하는 게 이거는 모든 R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데 그 모든 R 중에 특별한 R 값 하나를 이제 넣어본 거죠. R이 무한대인 경우. 그래 넣어보니까 이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1은 이 곱해서 1이 된다는 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AR하고 BR이 서로 역수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역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R하고 BR이 서로 역수라는 걸 알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A가 어떤 모양인지 알면 이제 BR까지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성분, 지금 파이 성분은 세타랑 거의 같아요. 사인 제곱만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그 백혐 솔루션 이게 0인 케이스잖아요. 이게 0인 케이스인데 우리가 지금 RR하고 TT 성분으로부터 뭘 알았냐면은 A하고 B가 서로 역수인 걸 알았어요. 역수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A'을 구해보면 이 양변을 미분하면 이게 B분의 1을 미분하는 거니까 B제곱분의 마이너스 B'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를 하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요. 세타에다가. 그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R 세타가 이제 1 빼기 A분의 1은 B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뒤에 있는 결과 A분의 A' 빼기 B분의 B'을 넣으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R의 B'이 됩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 이제 A'이 마이너스 B제곱분의 B인데 그걸 A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이제 B를 곱한 거죠, 이게. B를 곱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B분의 B'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B'이 되고, 그게 지금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R은 그대로 있고, 그 결과가 이제 B'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요게 지금 그 R 세타 성분을 구한 건데요. 그래서 A를 소거하고 지금 대입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항 B하고 RB' 요거는 R 곱하기 B 전체를 미분한 거하고 같아요. 그죠? 이 결과는 우리가 지금 이 뒤에 거를 미분을 해보면 이 결과가 다시 나옵니다. 자, 앞에 미분하면은 R 미분 1이니까 B만 남고 그 다음에 뒤에 미분은 R 곱하기 B'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요 두 항은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지금 0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성분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R 세타 성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 그게 결국 0이 되니까 이걸 지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RB' 지금 미분한 게 1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 다시 쓰면 이게 RB' 전체 프라임이 이게 지금 1인 건데 넘기면, 그럼 이게 미분해서 1이니까 R로 미분한 게 1이니까 그럼 원래 거는 R 더하기 상수가 되는 거죠. 미분해서 1이 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을 R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BR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1 더하기 R분의 C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C는 상수고. 그죠? 그러니까 BR의 모양이 거의 다 나왔어요. 1 플러스 R분의 C가 되고 지금 C 값이 얼마인지 상수값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이제 AR은 그냥 BR의 역수인 것만 하면 되죠. 그죠? BR의 역수니까 BR만 구하면 A는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상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원래 출발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BR의 모양이 이제 이렇다는 거, A는 이것의 역수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고전적인 극한에서 뭘 아냐면은 이 시간 성분 이게 이제 뭐 GTT이기도 하고 이게 G00이기도 한데, 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파이R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2GM이라는 걸 알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결과가 R이 굉장히 클 때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극한에서 이 결과하고 이 결과가 사실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 C 값이 2G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GM. 그러니까 고전적인 극한에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수가 2GM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G는 뉴턴 상수고, M은 뭐냐면 이 구형 대칭의 그 구분 시공간을 주는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이 M이. 그러니까 원점에 이렇게 그냥 원점 하나에 질량 M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 있고
그때 이 주변의 시공간의 그 구조가 어떻게 휘어지는지가 이제 이걸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공간을 휘는 소스에 해당하는 그 질량이 이제 그 라지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했죠? 그죠? BR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BR의 모양이 나왔고 AR은 이거의 역수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슈바르츠-실트 솔루션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항은 이제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거는 그냥 반지름알의 구면 좌표에서의 그거 매트릭이랑 같고, 지금 T 성분하고 R 성분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1 빼기 R분의 2GM, 여기도 이제 1 빼기 R분의 2GM, 그것의 역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광속을 1로 둔 그런 단위계에서 지금 쓴 결과가 이거예요. C를 살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뭐 C제곱 이제 이런 게 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건 다시 뭐 C 값은 살리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잘 보면은 이게 지금 R분의 2GM, 이 항이 없으면은 그냥 보통의 그냥 평평한 시공간이죠. 이게 제로면 마이너스 dt 플러스 dr 제곱 r 제곱 d세타 사인 제곱 d파이니까 이건 그냥 평평한 시공간에서의 구면 좌표를 잡은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질량 m이 들어가면, 질량 m이 원점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시공간이 왜곡되는 정도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시간 성분은 이만큼 왜곡돼 있고 공간 성분은 R 성분이 이만큼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시공간,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왜곡된 정도가 요만큼이 들어가 있고, R이 상당히 큰 경우에, R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게 지금 큰 영향을 안 주죠. 이게 원래 G 값도, 뉴턴 상수 값도 상당히 작은 값인데 R까지 커버리면 이 빼기로 들어가 있는 항이 굉장히 작으니까 평평한 시공간에 약간의 어떤 좀 휘어지는 요소만 주게 되는데, 근데 R이 상당히 작다. 이게 R이 작아서 지금 이 분자랑 비슷해지면 이게 이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중력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R이 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 결과 자체가 고전적인 극한하고 그냥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슈바르츠-실트 솔루션이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첫 번째 그 가장 정확한 솔루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중력장 방정식에 나온 이듬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슈바르츠-실트 매트릭, 슈바르츠-실트 측량을 이제 풀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다. 같은 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누차 강조하지만은 평평함에서 왜곡된 정도가 이제 요만큼이 이제 왜곡돼 있다는 거죠. 저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뉴턴 상수가 제로인 경우는 그냥 평평한 시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형 대칭의 시공간이고, 점입자의 질량이 만든 시공간을 보시면, 질량 m이 점입자가 있을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걸로 이제 기술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성분으로 써보면, 매트릭 텐서 성분으로 써보면은 TT 성분은 이거죠. 그래서 TR 세타 파이, 여기도 이제 TR 세타 파이, 세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써보면은 이제 지금 대각선만 살아남죠. TT 제곱, RR 제곱, D 세타 제곱, D 파이 제곱, 대각 성분만 살아남고, 각 성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역수로 들어가 있고, R 제곱, R 제곱,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G 뮤뉴 인덱스가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이것의 역행렬이라 그랬죠. 역행렬인데 이게 다 대각행렬이니까 그냥 이거는 다 그냥 역수에 해당합니다. 그죠? G 뮤뉴에 역수를 취하면 돼. 이게 지금 다 대각행렬로만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이제 이것도 지금 뭐 크리스토펠 기호를 구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것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어쨌든 그 구대칭의 어떤 시공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자기 중력장 방정식 만들어 가지고 지구 태양 이런 데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요거를 몰랐던 때였어요.
이거를 모르던 시절이라 그때는 이제 이 정확한 솔루션을 구면 대칭에 정확한 솔루션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사를 써서 그냥 보통의 그 직육면체 좌표계 그걸로 막 이렇게 구대칭인 거를 흉내내서 이렇게 막 복잡한 계산을 했었어요. 상당히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솔루션을 알고 나면 이걸로 계산하면은 좀 쉽습니다. 이게 구대칭성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구, 태양 뭐 이런 데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